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에 지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당신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순간은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적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동료처럼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인간관계에서 평생 편안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소진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하루 자신에게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중 누군가는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불성실할 것이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은 상대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무례함과 배신, 오해를 마주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매정한가 원망하기보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마음의 여유를 준비해두면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충격은 훨씬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며 타인의 삶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지나치게 친밀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친밀함이 오히려 예의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에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소진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누군가 화를 내면 함께 화가 나고, 누군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합니다. 물론 공감은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지나치면 자신의 삶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과 통제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는 첫걸음은 모든 일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리한 말을 던졌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맞받아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쏟아내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비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에서 나온 말도 있지만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툭 던진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밤새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도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이 들려와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볼 뿐 그 말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인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사실이 아니라면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큰 무게를 두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의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평가에 맞추어 살아가려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오늘은 이쪽으로 분다가도 내일은 저쪽으로 붑니다. 그 바람에 매번 흔들리는 나무는 뿌리가 약한 나무입니다. 자신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지혜는 모든 관계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잘해주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도 곁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갈 인연이 있으면 짧게 스쳐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자신이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세네카는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에 그 시간을 나쁜 관계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고 나머지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모두에게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어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참습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정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을 즐겨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잃으면 그 정마저 식어버린다고 여겼습니다. 이웃 간에도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내야 오래도록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예의를 놓아버리면 서운함이 쌓이고 너무 멀리 두어 정을 나누지 않으면 외로움이 쌓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하늘을 날 듯 기뻐하고,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며칠 동안 우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면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롤러코스터가 되고 맙니다. 반면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참고는 하되 그것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비판을 받으면 필요한 부분만 새겨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도 존중의 기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율곡 이인은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가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순간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화가 난다고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자랑하고 싶어서 덧붙인 말,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던진 말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을 아끼는 습관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의 약점이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감정을 풀기 위해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청은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대화는 화려한 단어가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내놓거나 조언을 늘어놓기보다 그저 곁에서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정답을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힘든 것입니다.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태도가 더 큰 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은 많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첫인상이나 몇 마디 말보다 오랜 시간 지켜본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잘 될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오래도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될 때만 다가오고 힘들 때는 슬며시 멀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짜 인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이 증명해주는 진심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법은 배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참고 무례한 요구도 들어주고 부당한 대우도 감수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함부로 대하게 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분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더 큰 존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여유와 안정이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너그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얻으려면 진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별하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내가 힘들 때는 슬며시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만남만으로도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 대하는지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만나지 않을 때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연락이 뜸하면 불안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곁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도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과 같습니다. 좋은 마음을 심으면 언젠가 좋은 인연이라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습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와 자신의 인간관계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을까? 저 사람은 인기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양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더 높여줍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든든합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애쓰기보다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르게 행동하면 답답해하고 화를 내며 어떻게든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성격과 습관은 누군가의 말 몇 마디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과 태도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몫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용서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면 결국 그 상처에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세네카는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벌하는 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오늘의 평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용서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다시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계속 키우는 것과 그 사람과 거리를 두되 미움은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관계에 마음을 쏟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 차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평생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면 처음에 격한 감정이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박자 늦추는 여유가 인간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갈등의 순간에는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말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이런 식이라는 말보다 이번 일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대화 방식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화는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오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대화는 서로의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어떤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에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갈등 앞에서도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은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문제와 감정이 나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삶은 각자의 몫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려 하기보다 곁에서 지지해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일수록 오래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려 하면 결국 둘 다 지치고 맙니다.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감사하는 마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빈자리를 실감하곤 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동료에게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주 잊고 지냅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은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짧은 연락 하나가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그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곁에 있어도 그 존재가 당연하게만 여겨진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인간관계는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드는 나무와 같습니다. 크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관심과 감사의 표현이 그 나무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짧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것이 인간관계를 평생 편안하게 유지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전에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불편해집니다. 떠나가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보내주고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인연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어 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평생 편안함을 얻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 것,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자신을 존중하는 것,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태도가 쌓이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지점. 서로의 정은 나누되 예의는 잃지 않는 그 지점에서 가장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그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고 스쳐가는 인연에는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따뜻한 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피로함은 대부분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인간관계는 비로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할 것은 담담하게 지키고 흘려보낼 것은 미련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가다 보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행동에 가슴이 시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고,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노력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차갑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비유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에 떨게 됩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찾는 일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리를 찾기보다 무조건 가까워지려 애쓰다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데 모든 신경을 쓰고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맞추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텅 빈 자기 자신뿐입니다. 조선시대의 큰 학자였던 태계 이황은 평생을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계는 경이라는 글자를 평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함부로 흐트리지 않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해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전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바로 경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모든 만남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와 별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변덕스럽고 그 변덕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 나를 멀리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곧바로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다 보면 결국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율곡 이이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해 또 다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다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고 맙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사람 중 어떤 이는 나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무관심하며 어떤 이는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풍경이며 그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긴 세월 동안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을 사귀는 일에 너무 마음을 쓰다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굽히기보다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 학문을 완성하고 사상을 깊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고독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산의 삶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비로소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결국
더 큰 외로움과 상처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둡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을 숨기고 있어야 할 때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해진다는 것을 큰 소리를 내거나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일일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떠나가도 붙잡으려 매달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한 강함입니다. 조용한 강함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은 학문을 닦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자세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그는 평생의 좌표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정에 자신의 행복을 모두 걸어버리면 결국 타인의 평가에 따라 하루하루의 감정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오늘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서 기쁘고 내일은 누군가 나를 비난해서 괴롭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용히 강해진다는 것은 그 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진심을 다했으니 상대도 진심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거래처럼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만 시간을 잘 보냈다고 느끼지만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괴로운 상태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로 마음이 지칠 때 잠시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결코 도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관계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퇴계 이황은 도산서당에 머물며 혼자 학문을 닦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내면의 힘이 있었기에 그는 당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학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단단할 때 비로소 외부의 일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비어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시선 하나에도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그 실패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오직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며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조용히 강해진다는 것은 화려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단단함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선택. 모든 관계에 똑같은 마음을 쏟지 않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선택.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날마다 글을 쓰고 공부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후대에 남길 한문과 사상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픔을 인정한 뒤에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차례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무리하게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오는 일입니다. 자신의 호흡으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관계의 풍파를 겪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며 그 부딪힘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역시 언젠가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본래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전부 맡기지 않는 것.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조용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퇴계 이황은 말이 많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기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에서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진정한 강함이 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진심이 왜곡되어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변명하고 해명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는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며 굳이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그 답을 대신해 줄 때가 많습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그 마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함부로 대해지는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 가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다독여주고, 지쳤을 때 더 채찍질하기보다 쉬어가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자체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는 관계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깊은 평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일에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 단단함이 자리를 잡으면 같은 상황도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여전히 사람으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쁨과 아픔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지 않는 것,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많은 관계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소중했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에는 저마다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거스리려 애쓰는 일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부르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남아있는 인연에 더 정성을 쏟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태계 이황은 만년에 이르러 더욱 단순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소수의 진실한 인연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지키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 쏟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선 안에서 진심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사람은 비로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강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밤새 뒤척이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강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 강함은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관계를 끊어내는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곧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저 그 시기에 맞게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끝나는 법이며,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야말로 오히려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은 형제들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존중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여러 글에서 전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니며, 멀리 있어도 마음만 진실하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거리와 관계의 깊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를 좋은 관계라고 여기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진실함에서 결정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매일을 만나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간이지는 사람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곡 이인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친밀함보다 마음의 결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보다 마음이 평온하고 단단할 때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누구든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쉽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을 단단히 다지는 데 있어 일상의 작은 습관들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누구의 말과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일.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화가 나는 순간에도 즉시 반응하기보다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의 온도를 가라앉히는 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태계 이황은 매일의 일기와 같은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점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화가 났던 순간이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돌아보며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다음에는 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막으려 할수록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인정해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다스리는 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괜찮은 척 포장하기보다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평온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어긋나게 되고 그 어긋남이 마음의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또렷할 때 타인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끝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도 있고, 오늘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내일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가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과 같은 화려한 관계망을 다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자신의 한문을 정리하고 진실한 몇몇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는 데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의 후반생은 외롭기보다 오히려 충만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진실한 몇몇과의 관계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모두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인정하고 쉬어야 할 때는 잠시 멈추어 쉬고 다시 일어설 때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그토록 크게 다가왔던 말과 행동들이 더 이상 마음을 크게 흔들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조용히 강해진 날입니다. 어떤 이는 한 번의 큰 깨달음으로 단단해지기를 바라지만 마음의 단단함은 그렇게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또 한 번 견뎌내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조용히 자신을 다잡아가는 반복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며칠을 앓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말을 듣고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말 한마디가 더 이상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지 않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함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단단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빠르게 넘어지더라도 더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인은 비록 살았던 시기와 학문의 결이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두 학자의 삶이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가장 깊은 내면의 평화를 길러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외부의 관계가 흔들릴 때일수록 내면의 중심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 또한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서부터 멀어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기준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거리를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그 답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인간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누군가가 떠나가면 마음으로 배웅하며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 평온함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나가는 인연에 매달리지 않으며 다가오는 인연을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용히 강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처음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을 다스리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평온함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사람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관계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 때 그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조용히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조용한 강함이야말로 결국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흔들리는 날에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천천히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